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아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호방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절약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이 들수록 오히려 아낌없이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무형의 보물들 말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 우리 세대는 100세를 바라보는 장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아끼고 졸라매며 살게 됩니다. 오늘의 작은 낭비가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돈과 물질을 아낀다고 해서 정작 삶의 질까지 줄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을 증식시키는 특별한 것들은 나이 들수록 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풍성하게 아낌없이 써야 하는 5가지 삶의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들은 쓸수록 늘어나는 신비한 재산이자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보물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얼마나 너그럽게 나누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욱 아낌없이 써야 하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영양사가 꼼꼼히 계획한 식단에 따라 적절한 양의 건강한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봉사를 받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줄을 서서 배식을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식판을 받아 자리로 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듣는 이에게는 작은 인정이지만 전하는 이에게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의 역설이죠. 감사를 표현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에 만족도와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무뎌진 감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에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님께, 마트 계산원에게, 아침 신문을 가져다주는 배달원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나이 들수록 더욱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건네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과 응원.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때로는 타인의 부족함을 더 빨리 발견하게 만들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존감과 긍정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사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보다 흠을 찾아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남의 험담을 나누는 것보다 재미있는 대화도 드물죠.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하면 그 독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법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람의 입에서는 향기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작은 노력도 알아보고 미처 본인도 모르는 장점을 발견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어요 라는 응원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향기 나는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고 자녀와 손주들도 멀리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타인을 향한 칭찬과 응원의 말을 아낌없이 써보세요. 손주의 서툰 그림에도, 배우자의 작은 변화에도, 이웃의 소소한 친절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질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로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세 번째, 운동 시간. 나이 들수록 아끼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운동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멀쩡했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때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며 점점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 들수록 운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 중 꾸준히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전체의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5명만이 운동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50%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씨름하며 약에 의존하고 없는 돈에 병원비까지 지출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비용이 부담돼서, 혹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가꾸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뇌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꼭 비싼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복잡한 운동기구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운동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70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도 어려워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20대 못지않은 유연성을 갖게 되었고
만성적이던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종종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을 아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은 분명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책 읽기. 나이 들면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며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안전한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생태계를 다닐 작물로만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듯이 새로운 생각과 지식이 유입되지 않는 마음도 점차 활력을 잃게 됩니다. 책 읽기는 우리 마음속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행하고 다른 시대와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책 읽기는 또한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읽기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수록 뇌의 더 넓은 영역이 자극을 받게 되므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책 읽기를 망설이시는데, 이럴 때는 오디오북이나 큰 글씨로 인쇄된 책,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어려운 책보다는 쉽게 쓰인 교양서나 소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독서에서 얻는 지혜와 통찰이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나이 들어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책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책의 내용과 만나 더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의 폭을 넓히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책 읽는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꿈과 도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로 시작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할 때, 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나이를 핑계 삼아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나이는 달력에 표시된 숫자가 아니라 꿈과 도전을 포기했을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꿈을 품고 도전하는 것만큼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인생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꿈과 도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때와는 달리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오랜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인내심이 새로운 도전에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노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꿈과 도전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용기입니다. 평생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외국어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배워보세요. 여행을 좋아한다면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도전해보세요. 많은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꿈과 도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꿈과 도전이 있는 삶은 나이를 잊게 하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나이들, 더 아낌없이 쓰는 삶의 기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아낌없이 써야 하는 5가지 삶의 보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말, 칭찬과 응원, 운동 시간, 책 읽기, 그리고 꿈과 도전. 이 5가지는 쓸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상실과 쇠퇴의 과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작은 세계로 움츠러드는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나이 듦은 또 다른 형태의 성장과 확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능력은 감소할지 몰라도 지혜와 깊이,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 의미를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넘쳐나고 실제로 신체적 제약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매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의 말을 아낌없이 전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귀한 내 몸을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고 책을 통해 마음의 지평을 넓혀보세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이를 숫자로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물질적인 것은 더 아끼더라도 이런 마음의 보물들은 오히려 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나이 드는 비결이 아닐까요?